Ooh, that 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 Sipping on the potion. All that good emotion. Just my 21번 문제. 몸통 전방 굽힘 동작에서 엉덩관절 굽힘 제한이 있는 사람은, 자,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 오늘의 주인공 선생님 이분처럼 골반 엉덩관절 굽힘이 제한된 것처럼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넙다리가 여기서 한 요 정도 라인으로 올라오고 있고, 골반은 세로축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정상적인 80도만큼 되지 않죠? 한 70도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많아야 7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엉덩관절 굽힘이 제한이 되는데, 이런 사람을 바닥에 눕혀놓고 이런 SLR 테스트를 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A. SLR 테스트에서 정상 움직임 범위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B. SLR 테스트에서 정상 움직임 범위를 달성할 것이다. 정답은 A죠. 맞습니다. 몸통 전방 굽힘에서 이 햄스트링이 짧아 보이고 엉덩관절 굽힘이 안 되는 이런 사람은 똑같이 눕혀놓고 SLR 테스트를 해보면 정상 움직임 범위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햄스트링의 길이가 짧기 때문이다. 뒤에 있는 골반 뒤쪽, 넙다리 뒤에 있는 이 햄스트링이 뻣뻣하고 긴장되어서 짧아서 골반 가지마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골반 굽힘, 엉덩관절 굽힘도 몸통 전방 굽힘에서도 엉덩관절 굽힘이 안 되고, SLR 테스트에서도 허벅지 뒤에서 긴장 때문에 SLR의 범위 제한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22번 문제. 엉덩관절 굽힘 제한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고 싶은 운동은 무엇인가요? 자, A는 뭐 하는 거죠? 지금 벨트를 잡고 엉덩관절 굽힘하면서 허벅지 뒤 근육들, 넙다리 뒤 근육들, 그리고 장단지근도 약간 스트레치가 돼요. 허벅지 뒤에 있는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하고 있는 동작이죠. A는 짧고 긴장된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B는 어떻습니까? 햄스트링의 길이가 짧아지는 운동이네요. 자, 엎드려 누워있죠? 그리고 무릎을 구부렸어요. 무릎을 굽히면 햄스트링의 길이는 짧아집니다. 짧아지는 수축하는 상태가 무릎 굽힘 상태예요. 그러면서 다리를 위쪽을 향해 들어 올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시면 엉덩이 뒤, 골반 뒤에 있는, 넙다리 뒤에 있는 햄스트링의 길이는 짧아지는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사람, 엉덩관절 굽힘이 제한되는 이런 사람에게 A 운동을 적용하고 싶나요? B 운동을 적용하고 싶나요? 햄스트링이 짧아서 몸통 전방 굽힘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당연히 A 운동을 적용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맞으시죠? 짧고 긴장된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적용하고 싶다 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23번 문제. 하지만 이런 사람, 엉덩관절 굽힘 제한이 되는 이런 사람에게 이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열심히 적용을 해봐도 이 동작에서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햄스트링이 짧은 것 같길래 이 몸통 전방 굽힘 테스트에서 엉덩관절 굽힘이 제한되는 것 때문에 햄스트링이 긴장되고 짧아져 있는 것 같아서 엉덩관절 굽힘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한 운동으로 엉덩관절 굽힘 동작이 포함된 이런 스트레칭 동작을 열심히 적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움직임상에서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분의 사례죠. 이분이 이런 움직임 제한 때문에 이런 스트레칭을 왜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준비 운동으로도 많이 하고 누워서도 하고 이 경직된 걸 풀기 위해서 폼롤러로 혹은 뭐 어떤 볼 같은 걸로 마사지도 하고 막 그렇게 하셨겠죠. 하지만 결과가 이런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A. 수련이 부족해서 그렇다. 더 꾸준히 열심히 하자. B. 값싼 중국산 소도구가 아닌 고가의 미국 제품을 사용하자. 자, 이 벨트 이런 거 국산 하지 마시고, 예, 중국산도 하지 마시고 고가의 미국 제품들을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얘기하고 있고, C.
예상대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합니다. 아직 정답은 가르쳐주지 않고 있네요. C가 맞겠죠. 예상대로 안 되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를 다시 고민을 해보셔야지 안 되는 이거를 붙잡고 내가 좀 덜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잡아당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잘 될까요? 몇 년을 해야 잘 될까요? 혹은 이런 도구를 바꾸 도구의 문제가 아니죠.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이고 예상대로 안 되는 내가 예상한 그 결과대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서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자, 그 깨달음을 한번 얻어가 봅시다. 24번 문제. 골반의 ASIS는 어디인가요? 자, A와 B 중에서 ASIS는 어디일까요? 골반 앞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위가 두 개 있습니다. 정답은 A. 예. 골반의 엉덩뼈 능선 따라 앞쪽으로 쭉 내려오다가 앞쪽에 돌출되어 있는 이 부위가 골반의 ASIS입니다. B는 어디일까요? 골반의 AIIS라고 합니다. 자, ASIS는 A는 anterior, S는 superior. anterior는 앞쪽이란 얘기고요. A의 anterior는 해부학 용어로 전방, 앞쪽을 의미하고 S, superior, 위쪽을 의미합니다. 위쪽, superior. 그 다음에 I는 iliac, 그 엉덩뼈, 장고를 iliac S, spine이라고 합니다. 스파인은 극이란 얘기예요. 극. 스파인이 척추의 스파인도 스파인이지만 이렇게 어떤 뼈에서 약간 돌출된 부분들을 스파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A는 ASIS, anterior, 앞쪽에 있는 superior, 위쪽에 있는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에 있는 iliac, 엉덩뼈의 spine, 가시, 위, 앞 엉덩뼈 가시, 전상장골 극을 ASIS라고 합니다. 자, B는 AIIS라고 말씀드렸죠. AIIS는 S랑 I가 다른 거죠. A는 anterior 똑같아요. I는 inferior입니다. ASIS의 S는 superior였죠. AIIS의 I는 inferior, 아래쪽이라는 얘기예요. 하방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래쪽에. inferior iliac spine은 똑같아요. 엉덩뼈의 가시는 똑같습니다. 앞쪽에 있는데 superior가 아니라 inferior, 아래쪽에 있는 엉덩뼈의 가시다. 그래서 AIIS라고 합니다. 25번 문제. 골반의 PSIS는 어디인가요? 자, A와 B 중에서 PSIS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A죠. 예, 역시 A 위쪽에 있는 얘가 PSIS입니다. 자, PSIS도 한번 공부해 보시죠. P는 posterior입니다. anterior가 전방이었죠. posterior는 후방이라는 얘기예요. 뒤쪽을 얘기할 때 posterior라고 합니다. 골반의 앞쪽이 여기죠. 골반의 뒤쪽이 여기죠. 뒤쪽에 있다 그래서 posterior, P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S는 또 superior, 위쪽을 의미합니다. superior iliac spine, 위쪽에 있는 iliac의 spine이다. PSIS다 라고 얘기를 하고, B는 뭘까요? PIIS죠. posterior inferior 되겠죠. 아래쪽에 있는 inferior iliac spine, 뒤쪽에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엉덩뼈의 spine, 가시다. 뒤, 아래 엉덩뼈 가시를 PIIS라고 합니다. 26번 문제. 골반 중립일 때 ASIS 여기 있죠. 뒤에 PSIS 여기 있네요. ASIS와 PSIS를 이어주는 이 라인의 각도는 몇 도일까요? 자, A 5도 미만, B 5에서 12도 사이, C는 12도를 초과할 때. 자, 골반이 중립일 때라고 합니다. 중립일 때 각도는, 자, 여러분들 이건 외우세요. 5도에서 12도 사이에 ASIS와 PSIS의 각도가 이렇게 그려질 때 골반이 중립입니다. 이렇게 수평이 중립 아닌가요? 이거는 후방 경사. 0도잖아요. 그러면 5도하고 12도 사이가 아니라 5도보다 각도가 더 작은 5도 미만이 되는 거죠. 5도 미만일 때는 골반이 후방 경사일 때 나타나는 것이고요. 12도를 초과할 때, 12도보다 더 큰 각도, 예를 들어 뭐 15도, 20도,
뭐 25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12도를 초과한 각도가 나오는 이것은 골반의 전방 경사일 때 주로 이런 각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중립일 때는 5도, 아무리 작아도 5도보다 더 내려가서는 안 되고 아무리 커도 12도보다 더 높아서는 안 된다. 이 사이에 있는 정도를 골반 중립으로 본다 라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27번 문제. 이 사람의 왼쪽 골반 체형은 무엇일까요? 자, 골반 ASIS와 PSIS, 오늘의 주인공 그분이십니다. 저희 공식센터에 오셔서 체형 분석했을 때 옆모습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왼쪽 옆모습인데요. 이때 골반이 여기 이렇게 ASIS와 PSIS의 각도가 적혀 있죠. ASIS와 PSIS를 이은 라인의 각도가 분석되어 있죠. 몇 도입니까? 16.1도가 나왔습니다. 자, 16.1도면 어떤 상태일까요? 골반 중립이 몇 도라고요? 5도 내지 12도 사이. 아무리 커도 12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6.1도면 중립 골반 각도인 12도를 4.1도 더 초과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골반 각도가 더 크다. 이때는 C, 골반 전방 경사 상태다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28번 문제. 이 사람의 오른쪽 골반 체형은 어떤 상태일까요? 자, 똑같이 한번 봅시다. 역시 ASIS, PSIS를 분석한 선을 이렇게 체형 분석에서 분석했더니 골반 기울어진 각도가 11.9도가 나왔습니다. 5도 내지 12도 사이에 딱 턱걸이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골반의 중립이죠. 예. 오른쪽 골반은 측면에서 체형 분석한 결과 중립 정도에 해당이 되고 왼쪽 골반은 16.1도로 전방 경사 상태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만 골반이 전방 경사, 오른쪽은 현재 중립이다. 양쪽의 골반 각도 차이는 지금 몇 도가 나죠? 16.1 빼기 11.9 하시면 자, 당황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침착하게 천천히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는 몇 도다? 양쪽 골반의 차이는 4.2도 차이가 나죠. 왼쪽 골반이 오른쪽보다 4.2도 정도 더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